네, 이제 한번 직선 가속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Doesn't have launch control. 네, 없습니다. 론치 컨트롤 기능은 없고요. 냉장고가 온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3도, 뭐 김치 냉장고야 뭐야. 시동을 끄면 기어 레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키면 기어 레버가 쭉 솟아 올라요. 이게 그 졸음 운전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카메라래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닫아 놓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기능이라면 왜 닫아놓을 수 있게 만들었는지가 저는 더 의심이 되네요. 그냥 이건 계속 켜놔야 되는 거 아닌가? 참고로 이 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프리미엄 라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조건에서의 어떤 노면의 체크들은 혼자 돌아가고 있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는 중국의 BYD라고 하는 중국의 전기차 업계를 휘어잡고 있는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덴자라고 하는 서브 브랜드의 고급 미니밴입니다. 이 BYD가 국내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이제 슬슬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BYD에서 한국 미디어 무려 50팀 이상을 한 번에 초청해서 BYD 브랜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일부 차종들을 시승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차종 중에 어느 모델이 한국에 수입될 실제 모델인지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BYD 안에는 4개의 서브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왕조와 해양 시리즈가 있는 BYD 라인업이 있고, 그리고 팡청파오라고 하는 브랜드, 덴자라는 브랜드, 그리고 가장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하는 양왕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생각에는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은 차들이 어떤 차들인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모델 3랑 가장 직접적으로 라이벌이 될 것 같은 BYD의 SEAL이라고 하는 요 D세그먼트 세단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약간 한 사이즈 더 작은 컴팩트 SUV 버전의 아토3, 요게 좀 더 합리적인 가격대의 소비자층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덴자의 D9, 실제로 이 차량을 저희가 어제 따로 우리 디디 택시를 불러가지고 탔는데 이 차가 와서 이 뒤쪽에 시승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전기 MPV가 주는 고급스러운 실내와 생각보다 괜찮은 승차감, 정말 조용한 이 소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니밴 형태가 전기차 들어왔을 때는 진짜 굉장한 파급력, 파괴력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국내에 들어왔으면 하고 바라는 모델 중에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양왕이나 그리고 이 팡청파워에서 나오고 있는 4x4, 이 레더 프레임 방식으로 되어 있는 진짜 정통 오프로드 SUV들의 주행력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바로 타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YD 3 모델 정말 좀 간단한 시승 코스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저는 에코 모드로 가장 부드럽게 먼저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차의 반응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타이트한 짐카나 코스를 시승 코스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앞쪽에 그립 레벨 끌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는 되게 타이트하고 강력하게 회두성을 만들어주는 데는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젖은 노면인 걸 감안한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잘 움직일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예상보다는 괜찮습니다. 되게 헐렁헐렁한 반응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해외 리뷰에서 좀 있었는데 일단 이 낮은 속도에서는 그 정도까지 헐렁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업계 평균 정도 수준 될 것 같고요. 이제 노멀 모드로 바꿔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스티어링 기어 레이쇼가 좀 많이 긴 편이라 운전대를 좀 많이 돌려줘야 되는 그런 느낌들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젖은 노면에서 이렇게 감고 아스 페달 쭉 줬을 때 이런 언더스티어 반응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봤을 때에는 이 정도면 약간 타이어가 조금 성능을 만회해주는 느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자, 이번엔 스포츠 모드까지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입니다. 급출발할 때 이 반응은 생각보다 좀 느립니다. 지금 풀스로틀로 출발을 했는데 머리가 제껴지는 정도의 가속감은 안 나오고요. 특별히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이 스티어링의 무게감이 바뀐다거나
하체 감각들이 좀 더 날카로워진다라는 그런 느낌들은 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가 확실히 노멀 모드랑 큰 차이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상 사운드가 막 주행의 어떤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엑셀1을 했을 때 살짝 파워 슬라이드가 나는 이러한 한계 영역의 상황들에 대한 변화 정도밖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기본기가 나쁘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자, 풀스로틀. 약간 푸시 언더스티어로 밀어보지만 ESP 개입이 아주 부드럽게 들어오는 느낌에 가까워서 이 운전대의 감각이 차의 기본적인 셰시가 스포티한 느낌인 거에 비해서는 좀 헐렁헐렁하다라는 게 약간 박자가 안 맞는 느낌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노멀 모드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풀악셀. 슬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로틀에 대한 반응은 되게 둔감해요. 풀 스로틀을 할 때 이미 출력 제한이 들어와서 뭐 푸시 언더가 나는 이러한 상황들도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근데 이 ESP에 관련된 제어 같은 게 애초에 인풋에 반응해서 약간 사전적으로 출력들을 줬다 뺐다 하면서 사후적인 대응이 아니라 약간 미리 좀 이러한 반응들에 대한 조율을 좀 잘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운전대 들어갔을 때는 풀스로틀을 해도 출력 인가가 다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엔 직선 가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의 풀 가속입니다. 약간 이게 좀 부드럽긴 하거든요. 스포츠 모드에 놔도 전체적인 차의 움직임들이 막 스포티한 감각을 막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 그러한 스타일인데,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그냥 둥글둥글하고 모난 데가 없이 주행 감각들을 만들어 놓은, 오히려 테슬라가 약간 더 스포티한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이 차량은 되게 좀 교과서적인 안전 범위 안에 딱 그 중심 부분 안으로 이 차량의 그 동력학적인 제어들을 다 집어넣어 놓은 느낌입니다. 스포츠 모드건 노멀 모드건 에코 모드건 되게 일관적이에요. 그리고 바꿔 말하면 왜 주행 모드를 굳이 세 개로 나누는지 이해가 좀 잘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자, 아토3도 잠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기어 레버부터 약간 비행기의 출력감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파킹이랑 드라이브, 후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에코 모드로 부드럽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코 모드인데 운전대 무게가 좀 나가네요. 묵직한데요. 뭔가 예상치 못했던 감각이에요. 이 차가 이렇게 운전대가 무거울 일이 있나? 근데 아까도 느꼈지만 이 전륜에서 오는 이 그립 레벨이 왜 항상 기대보다 좀 높은 거죠? 뭔가 언더로 밀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노면인데 아토3도 굉장히 굳건하게 딱 뿌리를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번에는 주행 모드를 하나 올려보죠. 노멀 모드로 바꿨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안 해요. 이게 그 SUV 모델들처럼 약간 기어비가 아토3가 그 스티어링 기어비가 조금 더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타격량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차의 휠베이스도 짧고 크기도 작기는 하지만 민첩하게 방향을 바꿀 때는 손이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전륜구동 베이스의 400V 시스템 기반인 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제대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근데 변화는 여기가 살짝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 외에는 여기서 바뀌는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불가속 출발. 200마력 정도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인상적인 어떤 폭발적인 가속력은 아니에요. 아마 제로백이 한 7초대 정도 7초 후반 정도 실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가속력이고요. 대신 앞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이 타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약간 그 전자식 BLD 브레이크 디프 록이 가상으로 작동하는 그 느낌들이
딱딱딱딱 하면서 걸리는 느낌들이 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괜찮죠. 이 차의 단점은 너무 조용하다는 거. 예, 약간 가상 사운드 같은 게, 버추얼 사운드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얌전하게 아무 소리 없이 달려나갑니다. 일반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놀기에 부담 없는 이러한 출력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탁, 탁. 뒤쪽의 움직임도 안정적으로 따라오고, ESP가 언제 개입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매끄럽게 들어옵니다. 네, 이제 한번 직선 가속으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할게요. Doesn't have launch control. 네, 없습니다. 론치 컨트롤 기능은 없고요. 약간의 휠스핀이 지금 느껴지죠. 앞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약간 치면서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 150kW급의 전륜 모터, 약간 대중적이고 엔트리 모델로서의 어떤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으로는 딱 적당한 성능이죠. 사실 이 정도 성능에서의 관건은 얼마나 가속이 빠르냐, 스로틀 반응이 스포티하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전비를 얼마나 잘 뽑을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리젠 모드를 한번 노멀로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이 리젠이었었는데요. 다시 출력 라인 보시면, 네, 지금 150kW 순간적으로 피크를 살짝 치고 감속할 때는 마이너스 50, 60kW 정도까지 회생제동을 꺼낼 수가 있어요. 100kW까지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죠. 가서 네, 순간적으로 리젠으로는 100kW 이상도 받아냅니다. 거의 쓰는 출력만큼 회생제동으로 다시 배터리로 담을 수 있는 약간 좀 높은 충방전 효율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LFP 배터리이기는 하지만 이 적은 출력의 모터와 배터리 팩의 조합에서는 일단은 이 정도 효율이면 합격점을 줄만 합니다. 물론 장기간 사용했을 때 SOH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시간을 좀 두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요, 일단 지금 이렇게 단기 시승에서 퍼스트 임프레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치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나 EV들이랑 비교했을 때에 느껴지는, 자, 지금 완전 제가 풀스로틀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여기서도 풀로 밟으면 이 언더스티어 궤적이 괜찮아요. 특별히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러한 느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신 차려. 이게 G포스를 많이 받으니까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얘가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도는 게 아니고 그 G포스 센서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수직 방향을 맞추나 보네요. 그러다 보니까 횡중력이 많이 받으면 화면이 돌아가 버리는 참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 스탠다드 모드, 출발. 네, ESP 개입이 굉장히 그래도 얌전합니다. 참고로 이 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프리미엄 라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조건에서의 어떤 노면의 체크들은 살짝 스킬 노이즈가 날 정도까지는 오지만 궤적의 유지력은 꽤 괜찮다는 거. 혼자 돌아가고 있어. 이 차 지난번에 제가 중국 왔을 때도 전시장에서 한번 구경해보고 되게 매력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모델이에요. 엔진과 4개의 모터가 달려있는 좀 변태적인 그런 자동차입니다. 네, 이거 텔레스코픽은 작동이 되질 않네요. 덴자 같은 경우에도 메르세데스랑 약간 협약되어 있는 개발 라인의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벤츠의 흔적들이 보인다. 물론 스위치 자체를 공유하지는 않고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모니터는 여기 앞에, 조석 앞에, 그리고 센터에 있는데, 센터에 있는 거는 약간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리어 디프 락만 걸어놓은 상태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차체 크기가 굉장히 좀 크고
후드 양쪽 끝으로 저 크롬 약간 금속성 가니쉬 같은 게 좀 튀어나와서 대충 차폭을 좀 볼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래도 차폭을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럴 때에는 클리어뷰 기능 같은 이 기능을 이용해서 앞쪽에 얼라인을 맞추기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 바퀴가 걸렸죠? 지금 완전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어요. 엔진은 개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뭐 이 직경에 비해서 이 계단의 크기는 워낙 좀 작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걸 통과하는 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오히려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또 댐핑의 바운스랑 저 충격의 여진을 잡는 이러한 능력들을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차가 기울어지면 이 왼쪽에 있는 사이드 서포트가 굉장히 부풀어 오르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몸의 지지를 도와줍니다. 자, 이제 두 바퀴 다 완전히 램프 위로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네, 여기서 33도까지 찍고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바퀴가 한쪽 이제 살짝 뜨게끔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도 사실 셰시는 굉장히 견고하게 잡소리 하나 내지 않고 버텨주고 있어요. 자, 사실 여기 코스가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 차의 성능을 본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의 그냥 상품성을 한번 체크해보는 인테리어 체크와 이런 것들로 좀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보면 이 차에는 디프락이 전륜이랑 후륜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스위치가 따로 로커 스위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록은 별도의 제어 모드가 일단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전기 모터랑 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이 있기는 있어도 이 전기 모터의 좌우 락만을 가지고서 사실상 필요한 모든 럭킹의 제어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키를 얹어서 올라가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측면과의 거리가 센티미터 단위로 계속해서 나와요. 21cm, 30cm. 자, 완전 바퀴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시소처럼 트위스트 되고 있는 이러한 구간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바퀴가 이제 완전히 한쪽에 떠 있는 이러한 방식이 되죠. 그런데도 사실 셰시는 진짜 견고하게 버텨줍니다. 네. 세 바퀴에서 다시 네 바퀴로 착지하는 이 순간까지도 모든 과정들은 되게 잘 만들어진 그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경사로에서 내려오면 조였던 사이드 서포트가 자동적으로 다시 쫙 풀어집니다. 이 차량의 주행 모드 조절하는 장치가 여기 운전대 옆에 굉장히 재밌는 도넛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조정하시게 되면 이 차고가 바로바로 지금 변하는 느낌들이 좀 나죠. 그래서 주행 모드가 총 6가지가 있어요. 오토 모드부터 스노우 모드, 샌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이 파져 있는 거트,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G바겐에서 최근에 나왔던 그 G턴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좌우의 모터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강제 토크 벡터링으로 차를 뒤틀리면서 돌리는 기능인데, 약간 다른 점은 양왕의 U8은 약간 몇 도를 돌릴지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요거를 이 터치 화면에서 정해놓고 실행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G바겐은 이 패드를 가지고 내가 돌고 싶은 만큼 돌다가 그냥 떼면 멈추는 방식이었는데, 요거는 약간 컨트롤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하네요. 지금 최저 지상고가 몇 밀리인지, 그리고 차의 전체 전고가 몇 밀리인지까지도 수치로 표시가 됩니다. 이거 되게 유용한 기능인 게, 주차장 같은데 천장이 닿을까봐 걱정될 때에 지금 내 차의 높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담겨져 있고요. 지상고가 얼만큼 올라갔는지도 되게 직관적으로 밀리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친절한 기능이네요. 다른 차에서 보기 힘든. 이거를 무단계로 조정할 수 있네요. 6단계로 시트 열선과 그리고 운전대 열선 등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쿨링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쿨링 시트까지도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모든 1, 2열의 마사지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마사지가 좀 제대로인데요, 얘는? 그냥 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조그만한 돌 모양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돌기들이 따로 올라오면서 해주는 그 자동차용 시트 중에서는 프리미엄 마사지 시트 개념입니다. 아까 차 기울어질 때뿐만 아니라 코너를 돌 때도 이 횡지를 받을 때 그쪽을 서포트 해주는 이런 사이드 서포트 기능이 있네요. 조수석에서는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따로 또 재생해서 별도로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이게 운전석에서는 역시나 잘 안 보이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 편광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지금 떠 있는 이 골격들도 강조할 게 프리저? 냉장고가 이 센터 콘솔 안에
들어가 있네요. 안에 약간 성에가 낄 정도로 굉장히 좀 서늘한 한 500ml 페트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규격으로 보입니다. 계기판 크기는 한 20인치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이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스위치가 토글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시동을 끄면 기어 레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키면 기어 레버가 쭉 솟아 올라요. 이거 약간 좀 감성이 내 취향인데? 냉장고가 온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3도, 김치 냉장고야 뭐야. 네, 영상 6도부터 영하 6도까지 범위 안에서 고르고 선택을 하면 냉장뿐만 아니라 온장기까지도 됩니다. 35도에서부터 50도 사이의 온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우5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똑같이 좀 전에 타봤던 양왕의 U8이 정말 프리미엄한 4x4 컨셉이라면 얘는 진짜 극강의 기능을 추구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 러기드한 느낌 있잖아요. 좀 터프하고 마초적인 느낌들은 이 바우5 훨씬 많이 납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이 핸들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이런 그립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터프한 형상이고, 기어 레버부터 이 아래에 있는 토글 스위치들까지도 전부 다 좀 터프가이 느낌들이 확실하게 좀 있는 그런 세팅들이에요. 요걸로 차고를 조정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니까 차고가 220mm로 내려가고요. 190mm까지 또 3cm를 추가적으로 내려줍니다. 최대한 한번 높여볼게요. 근데 지금 약간 에어컴프가 삥 약간 울리는 소리가 나고요. 가장 높은 차고에서는 지상고가 270mm까지 올라옵니다. 아까 U8이 약간 280? 60? 아무튼 비슷한 수치였던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지만 저속 기동할 때에는 완전한 전기 모터 방식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아까 타봤던 U8은 이 온보디에 쿼드 모터가 달려 있었어요. 왼쪽 오른쪽에 독립 모터 제어였지만 이 차는 모터 하나와 엔진 하나의 조합으로 굴러가는 형태고요. 자, 이제 타이어 위치를 보면서 들어가 보죠. 계단을 내려올 때 승차감 비교는 아까 U8보다 오히려 이게 뒤쪽에 바운스 제어가 훨씬 더 깔끔한데요. 자, 최대한 사면을 비틀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퀴 떴죠? 지금 약간 덜렁덜렁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33도 35도 측면 경사로까지 문제없이 버텨냅니다. 약간 그 스티어링 유격의 그 센터필의 유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일단 이게 저는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거든요. 그 전통적인 레더 프레임의 4x4들이 스티어링의 그 온센터필이 그렇게 좋은 경우들이 좀 잘 없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온센터 쪽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들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지금 스티어링 턴도 그렇게 많이 돌아가진 않아요. 지금 보면 요게 중립인데 1.5턴이고요. 반대쪽으로도 오면 딱 1.5턴, 그러니까 총 양쪽으로 해서 3턴 정도 나오는 스티어링 기어 레이쇼니까 그쵸, 요즘 나오는 4x4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 위에서 달릴 때의 스티어링 감각도 약간 좀 기대는 돼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요.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도 블레이드 배터리입니다. 30kWh급인데 순수 전기 충전 모드로만 갈 수 있는 거리는 약 100km 정도. 그러니까 전비로는 한 3점대 초반 정도 나오는 그런 기록을 내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랭글러 플러그인도 전비가 그 정도는 나오니까 배터리 크기가 2배인 걸 감안하면 100km 가는 건 충분히 아마 실생활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 랭글러 PHEV도 요즘 날씨에서는 한 50km 정도를 EV 모드로 탈 수가 있거든요. 딱 15kWh, 이 차의 배터리의 절반 크기입니다. 일단 로기어를 풀어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로기어를 풀었지만 여전히 전기 모터로만 갈 때에는 사실상 워낙 전기 모터의 저속 토크가 괜찮기 때문에 크게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확실히 이 후륜 멀티링크 쪽의 움직임이 U8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저게 프리미엄 브레드고 이건 약간 그보다는 가격대도 아래일 텐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드네요. 자, 이제 로기어를 뺀 상태에서도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비가 오고 타이어도 젖었기 때문에 약간 힘든 조건이긴 합니다만 별 드라마 없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있는 A필러 아까도 이게 있었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그 졸음 운전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카메라래요. 근데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닫아 놓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런 기능이라면 왜 닫아 놓을 수 있게 만들었는지가 저는 더 의심이 되네요. 그냥 이건 계속 켜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가운데 있는 센터 카메라도 이렇게 커버가 있습니다. 네, 꼭 랩탑에 있는 카메라 닫는 그런 기능들처럼요. 주행 모드, 오프로드 모드 아까 UA과 비슷하게 스티어링 스포크 아래쪽에 있지만 좀 더 도시적인 세련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스피커가 듀비알레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위쪽에 있는 스피커, 아래쪽에 있는 스피커가 네모난 형태로 센터 스피커까지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사운드 체크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